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일반 경찰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용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강의는 형사법 중에서도 이제 형사법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명은 우리 프라임 스파르타 일반 경찰 2023년도 대비한 형법 올인원 강의고요. 이 올인원 강의의 특징은 이게 기본이니 심하니 1단계니 2단계니 그런 거 없이 요 강의 하나만으로도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나아가서 더 심화적인 어려운 판례들까지 솔직히 말해서 100%까지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기출심화 과정이나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머지 한 10% 정도는 채우겠지만 90% 정도는 이번 강의에서 커버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90점만 맞아도 시험 붙는 시험이니까 따라서 한 큐 복잡하게 이 강의 저 강의 들을 필요 없이 이 강의 하나만으로 우리 형법을 끝내고자 하는 강의가 이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이고 해서 가볍게 OT를 할 건데 OT를 1시간 전체를 할 건 아니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OT하고 곧바로 우리 형법 수업을 들어가서 조금 우리 강의를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좀 그래도 강의 시간에 수업 외적인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심플하고 간결하게 우리 수업만 조금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조금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격적으로 형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 조금 이상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수험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수험형법에서만큼은 물론 여러분들은 이 수사기관의 하나인 경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할 때만큼은 사실 여러분 형법도 그렇고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형사법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 혹은 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문제를 조금 빨리 맞출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실 분들이니까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에서 이러한 책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잠깐만 적으면 이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되실 이 수사기관과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 용어가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피의자를 돕는 게 저 같은 이제 변호사입니다. 요 두 주체의 대립 과정 속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공판을 넘어가면 이 수사기관에서 우리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또 검찰은 여기 나와 있는 피고인하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론과 많은 판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 입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당연히 수사기관은 뭐겠어요? 저 사람 죄가 있다. 저 새끼 범죄자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할 테고 피고인, 변호사, 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나 죄 없다. 나 무죄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다툼 과정에서 많은 판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버리면 안 풀리는 판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90% 이상이 이 판례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가 이놈 죄가 있는데요? 라고 판단이 돼서 법원으로 넘겨야지만이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이 재판이 열릴 때 판사는요
검사가 저 새끼 죄가 됩니다 라고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당연히 이 공소장에는 이놈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증거가 뭐고 이런 것들이 막 쭉 적혀 있게 돼요. 쭉 적혀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똑똑한 검사가 써서 보내는 건데, 똑똑한 사경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올려 보내는 건데, 이게 웬만하면 맞겠죠. 솔직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굳이 수사기관에서 얘를 재판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읽으면 오, 그렇지. 쟤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잘못한 게 맞지 라고 술술 읽히고, 판사도요. 판사도 그러네. 이 말이 맞네. 죄가 된다 하고 유죄. 요렇게 나오는 판례들이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 이런 것들은 공부를 처음 하더라도 판례를 쭉 보면 아, 그러네. 나쁜 짓거리 했고 죄가 된다 그러네. 유죄 오케이. 이런 것들은 처음 공부할 때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가 나와도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열심히 수사하고 열심히 기소해서 분명히 죄가 되는 것처럼 몽땅 증거를 모아놨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상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죄라고 판단을 할 거면 검사가 쓴 말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수사기관 열심히 수사한 내용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간단하게 판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한 내용을 뒤엎으려면 판사도 이 말 저 말을 주절 해줘야지만이 수사기관이 납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죄를 할 때 판결문은 상당히 복잡하게 쓰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문의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나와도 어렵게 출제가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뭐냐? 이런 무죄 판결문들이 등장을 하고 이 무죄 판결과 관련된 판례들이 우리 이제 수험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수사기관의 입장에 접근을 해버리면 판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나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판례가 그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게 절대적 진리가 아닐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수험생은요, 판례의 결론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판례가 옳든 그르든, 그 판례가 정의에 부합하든, 그 판례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든,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우리는 수험생이고 철저한 의리고 우리는 그냥 판례 결론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거나 암기해서 문제를 맞추고 이 노량진을 탈출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이 어려운 무죄 판결문을 빨리 받아들이고 넘어가려면 수사기관 입장이 돼버리면 절대 쉽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쁜 짓거리를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기소했거든. 수사했거든. 근데 판례가 무죄래. 그럴 때 그 판례를 빨리 가슴으로 이해하려면 한 번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범죄자의 입장으로 한번 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범죄자가 되라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빨리 시험을 붙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제가 곧바로 이어지는 형법의 기능에서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어지는 형사소송도 다 마찬가지. 우리 형사법만큼은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처음 하시게 되면 도대체 형법이라는 과목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형법 총론과 형법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제 OT 마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형법의 출제 빈도와 관련하여 이게 이제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2021년도까지는 형법이 20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개정된 22년도부터는 형사법 40문제 중에서 약 70% 정도, 그러니까 70%니까 한 27문제 정도가 형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13문제 정도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찰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총론하고 강론의 비중을 조금 보시면 늘 거의 5대5예요. 그러니까 과거 20문제 시일 때도 10대 10, 9대 11. 그 다음에 이제 개편된 형사소송법, 형사법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총론 13문제, 강론 14문제 정도로 총론과 강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실제로 공부할 양은 뭐 교수님들마다 중요시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뭐 총론의 학설 이론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총론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같이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강론의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책들의 양을 보시면 강론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강론 필요서도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너무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해서 공부하고 수업하면 안 되고 5대5니까 비중은 거의 똑같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 기본 강의, 이 올인원 강의도 총론 26회 중에 총론이 13회, 강론 13회로 양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해서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요즘 여러분 다른 직렬들은 좀 막 특징이 있어요. 우리 뭐 국가직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법원직도 수업을 하고 검찰직도 강의를 하고 법원직도 강의를 하는데,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법원 측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할 때는 총론 수업 훨씬 많이 하고요. 여기 할 때는 강론 수업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은 5대5기 때문에 제가 강의 수를 똑같이 일정하게 배분을 해서 강의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 주변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형법 총론의 학설 이론 파트가 앞에 좀 깔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하려고 치면은 우리가 다뤄야 할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최근 한 5년, 한 5번 정도의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뭐 총무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늘 나오던 데서만 조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원래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잘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자. 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해 안 돼도 괜찮다. 이거 붙잡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바로 직전 22년도 2차 시험 때 상당히 구석진 곳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오히려 늘 나오던 건 출제가 안 되고, 마음 먹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형법 총론의 구석진 곳에서 막 이론을 따와가지고 출제를 했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시험 한 번 때문에 우리가 수험의 대비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경향을 보여줬으니까 뭐 일부분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강의 수가 150강, 200강 금방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100강 내로 끊을 생각이에요. 이 부분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저는 시험 문제 분대는 지장이 없다. 이번에 이런 데서 나오니까 합격 컷이 확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맞춤 문제를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 형법 총론의 어려운 학설 이론 파트를 대비함에 있어서 늘 나왔던 주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구석진 내용들은 가볍게 언급만 해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기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교재
가장 관련해서 한 51쪽을 잠깐만 펴보시면 51쪽에 나와 있는 형법 이론에 나와 있는 형법 학파, 여기 나와 있는 고전학파, 근대학파,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있죠, 형법 학파. 요게 이제 요 파트 내용과 관련 내용 부분들인데 제가 거기 위에 딱 뭐라고 적어놨어요? 천천히 이해하자 라고 적어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볼 때 이해가 금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자 여기만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일단 넘어가야 돼. 일단 넘어가서 진도를 뽑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내가 정확히 이해하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수험 기간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거.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해요. 천천히 이해하자.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형법총론의 학설,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르면 과감하게 넘어가시되 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큼은 꼭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게 제 강의에서 형법의 총론 학설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여기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이 지쳐요. 공부 좀 하다가 포기해. 한 2주 놀아. 다시 해볼까? 어디 뭐 새로운 책 없나? 새 책 뒤져. 또 책을 봐. 뭐 강사를 받고 또 시작해. 또 포기해. 또 역시 어려워. 이러면 여러분 공부가 정말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과감하게 넘어가고 바로 이어서 뒷부분 내용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인간이 느끼는 쾌락 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쾌락 중에 하나, 깨달음과 배움의 쾌락도 좀 느껴보시고 공부를 꼭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총론 앞에만 공부하다가 책만 바꾸다가 강사만 여러 번 바꾸다가 그러지 마라. 어떤 강사든 어떤 교재를 선택했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 일단 시작했으면 꼭 완강을 하셔야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강의를 최대한 좀 빨리 좀 마무리해주고 진행을 해주는 것도 강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의 특징은 26회, 보통 저는 이제 24회나 23회 정도로도 끝내기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경찰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26회, 104강 이게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적으면 적었지. 그래서 총 10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강 없이 강의 시간은 최대한 짧으면 40분, 뭐 길어봤자 50분 정도로 해서 강의는 50분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커리는 보통 이제 학원 커리하고 똑같습니다. 학원 커리하고 이제 10월 달까지 올인원 기본 어떤 이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됐던 것들 중심으로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근데 여러분 좀 바꿔 말하면 그럼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들으면 굳이 이거 안 들어도 된다. 근데 이제 공부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도 이걸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누가 끌어주는 게 좋고 그냥 한 번 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일부러 노란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이 문제풀이 과정을 한 다음에 마무리 특강하고 마무리 특강이 사실 그냥 그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그런 방식으로 커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하고 O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이제 일본 만화 중에 원펀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원펀맨 너무 강해. 아시는 분들 아시죠? 사이타마 대머리. 그 원펀맨이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먹만 한 대 치면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한 방으로 끝내는 너무 강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보죠. 스승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원펀맨의 주인공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내가 너무 강해진 비밀. 자, 그때 사이타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기 10km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 뭐 10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쿼트를 몇 개 했더니 너무 강해져 버렸대. 원펀맨이 강해진 이유. 팔굽혀펴기를 100회, 윗몸 일으키기를 100회, 스쿼트를 100회, 10km 달리기를 했더니 이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했더니 나는 너무 강해져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 방식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일 하지를 못하는 것뿐이야. 해서 그 특별한 공부 방법,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노량진의 강사들이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다 그 특별한 방법 찾아서 안내하고 합격시켰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공부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재밌고 압축적이고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뭐 비법이라 봤자 저도 그렇죠. 저도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어렵고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비법이겠지 뭐.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특별한가?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은 유튜브 이런 걸로 공부 방법, 빠르게 붙는 법, 야, 뭐 기출만 파라고? 문제만 풀면 된다고? 야, 기본 강의 듣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합격하는 사람 수천 명 중에 기본 강의를 안 듣거나 뭐 기출 문제만 받거나 그런 좀 재수법에 붙어가지고 인생 운을 거기에서 다 써가지고 붙는 사람 한두 명쯤은 있겠지. 근데 그 한두 명의 예를 수험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기 힘드네요. 기본 강의 듣는 게 정말 지루해요. 이렇게 많은 강의를 쉬지 않고 꾸준히 듣는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으니까 자꾸 다른 방식을 찾아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힘든 과정을 버티고 지루한 과정을 견뎌야지만이 합격이라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유튜브 같은 걸로 공부 방법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판례 한번 더 보는 거, 복수 한번 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지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거의 드물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하루가 모여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 같은 거는 없다. 뭐 헛된 희망을 찾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한번 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공지사항.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원래 활동하던 우리 법원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활성화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해서 카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 경찰 쪽에서는 이 온라인 수강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카페, 또 네이버 카페 박지원 형법, 형사법 검색하시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뭐 프라임 누구다라고 제가 그 등업하는 방법도 공지해놨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고요. 카카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나 밴드 같은 것도 이제 학원 측에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아까 또 학원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왜냐면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부터 공부하지 말고 일요일 저녁부터는 책상에 앉아 있자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면 일요일까지 놀다가 월요일날 딱 앉아버리면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일요일 저녁에는 조금 앉아가지고 굳이 뭐 공부 안 되더라도 앉아있자. 그래야 월요일부터 공부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일요일 저녁에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면 제가 학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좀 공지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형법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책 소개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 파주 출판단에 책이 넘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책은 이제 트렌드 형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경찰 전용 형사법 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교재 이제 목차를 조금 보시면 제가 일일이 별표를 조금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별표에 따라서 별표가 없는 거는 약간 좀 우리가 다른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사실 수험적으로는 막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별 1개, 2개, 3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특히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느 파트에 힘을 실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교재마다 파트별로 다 별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우리 51쪽에 되게 천천히 이해하자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파트들은 등장할 때마다 막 덤비지 마시고 한번 차분하게 이해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형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쯤에 우리 이제 OT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형법은 총론이라는 파트하고 강론이라는 파트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막 목차를 다 잡고, 총론은 여러분 형법의 일반 이론, 범죄론, 형벌론, 일반 이론의 죄형법정주의 시간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우리 범죄론 일반 범죄 종류, 구성 요건론, 구성 요건에서 고의, 과실, 인과관계, 결과적까지 부작위법, 그 다음에 구성 요건, 다음에 위법소년,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재수형벌론 쭉 적어봤자 공부 처음 할 때요, 솔직히 뭔 말인지도 몰라서 잘 이해도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큰 틀만 잡을 건데, 여기 이제 우리 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사람 죽이면 무슨 죄? 살인죄.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막 이런 개별 범죄들이 막 규정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강론, 개별 각각의 범죄들을 설명하는 강론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론은 이러한 개별 범죄들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곳이다. 그러면 총론에서는요, 총론은 이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혹은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총괄해서 형법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형법 총칙이 되겠습니다. 형법 총칙 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 범죄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총론하고 이제 우리가 강론을 배울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총론부터 배워볼 건데, 지금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쭉 이어서 우리 이제 형법이라는 과목의 감을 조금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갑과 그 다음에 을이 20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자, 남자가 군대를 갔을 때도 여성은 남자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취업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남자가 취업을 못 해가지고 막 할 때도 힘내라 라고 이제 뒷바라지까지 다 했어.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을은 간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어느 날 을이 이제 힘든 일을 마치고 갑의 생일 선물을 사서 갑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이 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을의 절친이야. 을의 절친 병녀하고 둘이
자취방에서 나쁜 짓거리,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을이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갑의 이러한 행동 나빠요? 안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우리가 흔히 이게 뭐 남녀가 바뀌어도 다 마찬가지고 갑은 아주 나쁜 짓거리를 했죠. 우리가 흔히 뭐 인간 말종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근데 갑은 여기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럴 때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걸로 경찰서 가가지고 수사받고 조사받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 범죄라고는 이야기는 안 해요. 갑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나쁜 거는 맞아. 분명히 나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왜? 자, 그러면 잠깐 거기까지 생각을 두신 다음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갑이 친구 을의 지갑에서 있는 노량진에서 같이 밥 먹고 친한 사이인데 어느 날 문득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을의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가져갔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갑의 행동 나빠요? 나쁘죠. 그리고 범죄가 돼요? 우리 절도죄라고 하는 범죄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여러분 한번 내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10년 동안 사귄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내 친한 친구랑 바람나는 걸 보고 싶어요? 차라리 내 돈 5만 원 가져가는 거 보고 싶어요? 차라리 내 돈 5만 원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나는 이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그런데 이거는 범죄가 아니고 이거는 범죄래요. 왜 그럴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이 더 역하다, 내 감정이 더 욱하다라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 우리 형법에서 이거는 범죄가 아니래.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뭐 이거 어디 갔니? 요거 절도.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 절도죄라고 하는 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범죄라고 형법이 인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범죄가 되고 말고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인간들은 무수히 많은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행동들 중에서 형법이 콕 집어서 야 그거는 범죄야 라고 하는 것들만 범죄가 되고 형법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1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근데 형법은 인간의 무수히 많은 행동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인간들의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무엇이 범죄가 되고 그 중에서 어떤 행동들이 특히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범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못 해요? 우리가 신고를 못 해.
이거는 경찰서에 저 절도당했다라고 신고할 수가 있어. 신고할 수가 있어. 따라서 신고가 되면 우리가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깜빵에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무리 나쁜 새끼여도 깜빵은 못 보내. 이 깜빵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가 이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해당을 하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지도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행위 중에서 무엇이 범죄가 되고 이러한 범죄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게 우리 형법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뭐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을 무엇을 부과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거. 이게 형법의 의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쪽을 잠시만 보시면요. 챕터 1의 기본 개념에 바로 여러분 형법의 의의는 형법의 의미란 뜻입니다. 형법의 의미에서 형법의 개념 보시면 형법이란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인간의 행동들 중에서 특히 어떤 게 범죄가 될 거고 그 범죄에 해당하면 어떠한 형사제들 특히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 그리고 뒤에서 보완 처분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건 잠깐 해놓으시고요.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규범 즉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보죠. 좀 지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해요. 아우 그냥 형법 관련해가지고 범죄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법에 각종 죄들이 막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 파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 막 이런 죄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돼. 그런데 사회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지웁시다. 이제 무엇이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은 무엇을 부과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범죄하고 형벌을 논의하는 게 형법이고 다만 여러분 어느 순간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조금 급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피해자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들은 여러분 좀 어떻게 처벌해야겠어요? 당연히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따라서 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처벌을 강화하자. 라는 이제 사회적 입장 정리가 됐어. 그럼 여러분 요 방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방식을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형법에 추가를 하는 거야. 아동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강화하는 법조문을 추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간단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또 막 논의가 돼. 야 생각해봐. 응?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며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제대로 논의해보자 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지고 막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까지도 막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 나와버리면
형법에 담아버리면 형법이 어떻게 돼요? 너무 두꺼워져. 근데 형법은 우리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고 클리어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모든 내용이 막 다 들어버리면 형법이 너무 두꺼워지면 오히려 이제 형법을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별도로 법을 제정을 하자. 별도로 법을 만들자 라고 해요. 어떤 법을 만들어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을 별도로 만드는 거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을 딱 제정을 해요. 딱 제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유롭게 막 적는 거지. 가중처벌하고, 야, 아동, 청소년 대상에 관한 성범죄, 야, 이거 아주 강력한 범죄가 되고, 아주 처벌 수위도, 이 형벌의 수위도 아주 올려! 라고 별도의 법을 만들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원래 뭐였어? 원래 형법이었는데 지금 제목이 형법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실질은 뭐랑 똑같아? 실질은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은 뭐랑 똑같아요? 형법하고 똑같아. 얘는 이름도 형식적인 이름부터도 형법이고 내용도 범죄하고 형벌인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름은 형법이 아니야. 이름은 형법이 아니야.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형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야? 실질적으로는 형법이죠. 실질적으로는 형법. 자, 그럼 정리하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이름부터가 형법인 거. 다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이름부터 형법인 거. 다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이름은 형법이 아닌데 그 내용이 범죄하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형법인 거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0쪽 보시면 2번에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런 용어들도 어찌 보면 나설 수 있죠.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인데 우리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협의는 좁다라는 의미예요. 광의는 넓다라는 이야기야. 협곡, 좁은 협곡 해서 말하는 협의고 광의는 넓은 의미예요. 자, 좁은 의미의 형법은 이름부터 형법이어야 돼. 이름부터 형법이어야 돼. 근데 넓은 의미의 형법은 이름은 형법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범죄하고 형법이면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형법이니까 우리가 협의의 형법 이럴 때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그 다음에 광의의 형법 그럴 때는 다시 협의의 형법 이럴 때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그 다음에 광의의 형법 이럴 때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협의의 형법에서 이 협의의 형법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형법이라고 하면 협의의 형법을 지칭하는데 양가로 2번에 광의의 형법도 있다. 여기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되고요. 광의의 형법은 협의의 형법 포함해서 어떤 범죄하고 그다음 협의 형법을 비롯하여 형벌과 보완 처분에 의한 제재를 법적 효과로 하는 모든 법규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규범, 거기 나와 있는 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
특가법 이런 것들,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성폭법 이런 특별법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형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이제 앞부분에 챕터 1의 기본 개념에서 제1절 형법의 의의를 보셨고요. 이어서 이제 제2절 형법의 기능을 보셔야 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죄형 법정주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 별로 길게 안 가져갈게요. 지금부터 10분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